한국군이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한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차세대 미사일을 한국과 공동 연구 개발 및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는 20일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E를 한국 내에서 개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함께 할 정부 기관 및 방위산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타우러스 측은 한국에 200여 발을 판매한 최대 사거리 500km 이상의 타우러스 350K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보다 크기는 작지만 사거리를 늘리는 350K를 자체 연구 개발하고 있다. 타우러스는 생산뿐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미사일 내부 부품도 한국 업체와 함께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여러 기업에 제안서를 보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만약 한국 내 협력 업체가 정해지고 한국군의 무기 구매 계획이 결정되면 공동 연구 개발 및 생산에는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량 680여 킬로그램, 사거리 600여 킬로미터 이상으로 개발될 350KE는 내년 상반기에 CJ-1호기가 출고되는 한국형 전투기와 공군에서 운용 중인 국산 경공격기에 장착될 수 있다. KF-X를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350KE를 KF-X와 FA-50에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FA-50을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타우러스와 같은 무기체계를 장착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업체와 협력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KF-X나 FA-50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F-22 랩터 등 5세대 스텔스기 실전 배치의 차세대 무인기도 개발 중. KF-X는 5세대 스텔스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트기 시대가 열리면서 현대의 전투기는 5세대까지 발전했다. 대표적인 1세대 전투기인 미국의 F-86 세이버는 한국전쟁에서 구소련의 미그-15와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마하 1 미만의 함속으로 날며 기관총이나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삼았다. 프로펠러 전투기보다 월등히 빨라졌지만 가시거리 내에서 적기의 꼬리를 잡아 격추하는 방식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2세대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레이더와 미사일을 장착했다. 3세대는 발달된 레이더와 미사일을 사용해 가시거리 밖에서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미국의 F-105 썬더치프, F-4 팬텀 등의 2에서 3세대 전투기는 월남전에서 실전을 치렀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전투기는 4세대로 1970년대 처음 등장했다. 공대공 전투와 대지 공격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 폭격기 역할을 할 수 있고 레이더와 항법 장비도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 컴퓨터를 활용한 비행제어 기능과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집중해 더 멀리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 등을 갖춘 최신 버전은 4.5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 공군에서 운영하는 F-15 이글, F-16 파이팅 펠컨 등은 최신 기술을 많이 적용해 대부분 4.5세대로 분류한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기본으로 초음속 순항, 발전된 센서와 고급 항공 전자장비 등을 갖췄다. 미국의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이가 실전 배치됐다. 중국은 2018년부터 J-20을 양산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난해 수호이-57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대량 배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차세대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 2030년대 이후 등장하면 6세대 전투기로 불릴 전망이다. 전투기는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정상적인 대응이 어렵다.
1982년 레바논 백하계곡 상공에서 벌어진 사흘 간의 공중전에서 F-15와 F-16을 앞세운 이스라엘 공군은 미그-21 중심의 시리아 공군기 86대를 격추했다. 이스라엘의 피해는 대공사격에 걸린 정찰용 F-4 한 대뿐이었다.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는 성능 격차가 더 크다. F-22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이 10원짜리 동전, F-35는 탁구공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AESA 레이더를 생산하는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00km 거리에서 적기를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의 경우 F-35는 30km, F-22는 10km 이내에 들어서야 겨우 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스텔스기는 멀리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유리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총 80대의 F-35를 도입해 주변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스텔스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더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하는 기체 형상,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 미사일과 폭탄을 실을 내부 무장창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같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KF-X는 2029년부터 양산 예정인 블록2까지 4.5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하지만 2030년 이후 개발을 검토 중인 블록3은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50 성능 개량,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본격화될까? 지난 11월 18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는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열렸다. 국내 최대 지상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답게 육군 관련 신형 장비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한화 전시장에는 공군 관련 무장 모형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FA-50의 동체 모형을 배경으로 성능 개량에 대비해 한화가 향후 개발할 수 있는 무장들이 날개에 장착되어 있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KSRAAM과 한국형 레이저 유도 폭탄 KLGB 그리고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인 KASM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FA-50 성능 개량과 함께 향후 신형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에 알려진 정식 명칭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KASM이 향후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면 군에 제한될 무장이라고 설명했다. FA-50 성능 개량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개념 연구가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21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긴급 공고로 FA-50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 용역 입찰이 진행됐다. 이 연구의 핵심은 공군에서 경공격기로 운용 중인 FA-50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A-50은 현재 공군 에로급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내부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무기 운용 능력 부족 등으로 공격 편대군 투입이 제한되는 등 항공기가 가진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은 이러한 FA-50의 높은 명중률과 긴 사거리를 가진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FA-50은 날개에 달린 무장 장착점에 2000파운드 즉 907kg 미만의 무장만 탑재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이 매우 제한된다. FA-50에 장착 가능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로는 터키 로켓산사가 만든 솜과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만든 JSM이 꼽히고 있다. 솜은 미사일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게가 650kg 미만이고 JSM은 416kg에 불과하다. 사거리는 솜이 250km, JSM은 185km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한화가 선보인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인 KASM은
탄두 2개를 직렬로 배치한 텐덤 반도를 장착한 솜비2를 터키 로켓산사에서 기술 도입 방식으로 들여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화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KF-X와 FA-50 성능 개량에 제한될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KSRAAM 역시 KF-X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채택된 독일 딜 디펜스사의 아이리스-T를 기술 도입 방식으로 들여와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시기라든가 방식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을 통해 한화가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인 KASM을 공개함에 따라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에서 2000년대 이후 주춤했던 첨단 전투기 개발 경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이 유럽이 공동 개발한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등이 21세기 초부터 전투기 시장을 주름잡으면서 신형 전투기 개발은 정체기를 맞았다. 하지만 2030년 이후를 내다본 선진국들이 신형 전투기 개발에 나서면서 스텔스 성능으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뛰어넘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도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시제기 6대를 만들어 비행시험을 실시해 2026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32년까지 120대를 일선에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신형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되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X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 운용 능력 등을 갖출 예정이다. BAE 시스템스 제공. 전투기 개발하자 선진국 간합종연횡 시작. 신형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나라는 영국이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 장관은 16일 개막한 판버러 국제에어쇼 행사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1세기에 걸쳐 전투기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였으며 앞으로도 그런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템페스트 개발에는 영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와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롤스로이스, 영국 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레오나르도, 유럽 미사일 업체 MBDA가 참가한다. 공개된 외형으로 볼 때 템페스트 전투기는 미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 F-35에 패했던 보잉의 X-32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터키가 개발을 추진 중인 TF-X 전투기 컨셉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템페스트 전투기는 유인 비행 외에도 드론을 원격 조작하는 방식으로 무인 비행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면으로만 접하던 정보를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 3차원으로 구현하고 현재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전자장비를 장착하고 생산 방식도 디지털화될 전망이다. 20억 파운드를 투자해 연구에 착수, 2020년 말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필요한 기술은 2025년까지 확보하게 된다. 템페스트의 특성을 장려한 그래픽. BAE 시스템스 제공. 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공동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냉전 시절 제규어 공격기나 타이푼 전투기처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과의 공동 개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 차세대 전투기 개발 움직임이 공개되지 않은 스웨덴 사부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 프랑스 주도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다소와 유럽 에어버스는 지난 4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참여에 합의했지만 사업 주도권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미래전투 항공체계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을 프랑스가 주도하면 프랑스 최대 방산업체이자
세계적인 항공 우주 산업체인 다소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소는 프랑스 공군 라팔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양국은 기술 실증기를 최대한 빨리 개발해 2025년 시험 비행을 실시해 2040년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라팔과 타이푼 전투기를 대체하게 된다. XE 기술 실증기를 만들었던 일본은 국제 공동 개발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미국 로키드 마틴의 제안이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F-22의 높은 스텔스 성능과 초음속 비행 능력에 F-35의 네트워크 능력을 결합한 로키드 마틴의 제안이 실현되면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 다만 대당 비용이 200억엔에 달하는 것이 문제다. 일본 방위성이 예상한 150억엔을 초과하고 있어 재무성 등에서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올해까지 검토를 거쳐 국내 개발과 국제 공동 개발, 해외 수입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우방국들의 전투기 개발 시도가 이어지자 미국은 F-35A를 앞세워 견제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미국제 무기를 도입해 군사력을 증강하기를 원한다.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전폭기 대체 사업에서 미국은 F-35A를 독일이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고 독일군도 F-35A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독일 내 공장과 일자리, 항공 우주 산업을 떠받치는 에어버스의 위상을 감안하면 타이푼을 구매해야 한다. 미국은 영국에도 E-737 조기경보통 제기를 판매하려 하고 있어 항공산업 기반 유지와 자주적 국방정책을 추구하는 유럽과의 각축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투기 시장 각축전 격화, 한국 KAFX 살아남을까? 유럽과 일본이 전투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군사적, 산업적, 국제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브렉시트로 유럽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영국은 전투기 산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영국 전투기 산업의 연간 매출은 60억 파운드가 넘는다. 지난 10년간 군수품 수출의 80% 이상을 타이푼 전투기 등이 차지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제조업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전투기 공동 개발 카드로 안보 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가 2015년 10월 서울 에어쇼에 참가해 성남 비행장에 전시되어 있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고도의 협력을 상징하는 제스처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한 것은 브렉시트로 흔들릴 수 있는 유럽연합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가 있다. 2040년대 라팔 전투기의 노후화에 대비해야 하는 프랑스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다. 독일과 공동 개발을 실시하면 개발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도입 규모도 늘릴 수 있어 대당 단가 하락과 군수 지원 체계의 유지도 쉽다. 냉전 시절부터 프랑스와 가까웠던 제3세계 국가의 수출에 항공 우주산업 기반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전투력 확보와 미일 군사일체화를 통한 동맹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를 국내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으나 개발비의 도입 비용까지 더해지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 다만 일감이 사라진 일본 항공산업계 연구개발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 장비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90여 품목을 국산화해 가격 기준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 상승도 무장과 전자장비가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스텔스 성능의 한계를 보인다. 방위사업청 제공.
카이가 진행하고 있는 설계 작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 보면 F-22와 유사하지만 스텔스 성능은 5세대 전투기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형상에 따르면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와 전자전 보드, 안테나 등 전자장비 상당수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다. 스텔스 성능을 높이려면 F-35처럼 주요 장비들을 기체 내부에 탑재해야 한다. 5세대라기보다는 스텔스 기능이 일부 추가된 4.5세대 전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이나 블록 3 개발이 필요하지만 군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KF-X가 실전 배치될 2020년대 말이면 F-35E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면서 염가형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무기 개발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F-35를 비롯한 첨단 무기 판매를 늘리는 상황에서 F-35A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KF-X가 시장의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 여기에 유럽 국가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 전투기 판매에 나선다면 KF-X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만 사용하는 전투기로 끝날 수도 있다. KF-X가 한반도 하늘을 누빌 때 유럽과 일본 하늘에서 드론을 원격 조종하는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면 국제 경쟁력은 물론 유사시 제공권 다툼에서도 밀릴 수 있다. 선진